수학은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외울 게 뭐 지지시대처럼 어려운 걸 외우는 건 아니고 예시들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기간 때 바짝 외우고 잊으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우리는 남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순 암기는 오늘은 안 할 거지만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자,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 구성 요소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냐를 배울 겁니다. 자, 생태계는 그냥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고 있는 체계예요. 그 생태계인데, 생태계 안에는 개체, 개체군, 군집 요렇게 있어요. 자, 개체는 우리는 지난번 했어. 하나의 완성품, 개체죠. 제가 하나의 개체, 여러분도 하나의 개체예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를 개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한 가지, 독립적인 딱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게 개체군이에요. 같은 종이야, 같은 종.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개체지만 같은 인종이지. 그럼 여기는 같은 인종끼리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군집은 뭐냐? 개체군끼리 모여 사는 거야. 일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요 지역에만 해도 우리 인종도 있지만 강아지들도 살지? 견종도 있지? 그 다음에 고양이들도 살지? 다양한 종들이 모여있죠. 다양한 종들. 그래서 일정 지역에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군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집과 함께 우리는 공기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죠. 군집에 환경이 얹어지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걸 크게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눕니다. 생물적 요소는 우리예요. 그러면 생물적 요소 세 가지가 있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똑바로 하자.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광합성을 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생명체들의 생산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생산자야? 아니지. 자, 소비자. 다른 생물을 먹어야지만 양분이 생기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해요. 그럼 우린 소비자죠? 자, 섭취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섭취. 자, 그다음 분해자는 뭐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식물들이겠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 소비자 우리입니다. 분해자가 누가 있냐면, 분해자는 종류 외워두셔야 돼. 세균, 곰팡이. 여러분, 세균과 곰팡이는 왠지 뭐 그럴듯하죠? 분해자 같죠? 얘도 분해자예요. 버섯이. 얘도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버섯은 왠지 생산자라고 생각해요. 버섯은 분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 요소들이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지, 얘들아. 왜냐면 인간이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을 수도 있죠. 소비자끼리도 먹을 수 있죠. 우리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돼지, 뭐 이런 1차 소비자들 먹잖아. 그지? 그 다음 분해자와 생산자도, 분해자와 소비자도 영향을 주고 받겠죠. 왜냐면 분해자들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죽어야, 또는 배설을 해야 그걸 분해해서 양분을 얻으니까. 반면 우리도 버섯 같은 애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곰팡이 없으면 생산자든 소비자는 살 수 없어요. 곰팡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비생물 요인에 뭐가 있냐? 비생물 요소에는 환경이에요. 환경. 호흡 안 하는 애들이에요. 자, 공기. 호흡하니? 안 하지. 물. 토양. 즉, 비생물 요인이 환경이에요. 그럼 당연히 환경과 비생물 요인과 생물 요인도 영향을 주고받죠.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 공기, 대표적인 공기죠. 자, 인간은, 생산자는, 소비자는, 분해자는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그지? 그러면 생물 요인이 얘한테 뭘 해주냐? 많은 걸 해준다. 일단 토양 생각해봐. 자, 지렁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죠. 요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생물 요인과 생물 요인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되나요? 너무 쉽잖아? 여기 다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게 뭐냐? 이때 생물과 환경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있냐? 예시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5가지 배웠는데 우리는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신 때 할 거예요. 자, 빛과 생물이 있고요. 온도와 생물이 있고요. 물과 생물이 있고요. 공기와 생물이 있고요. 토양과 생물이 있어요. 그 중에 빛과 생물, 온도와 생물 이 2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자, 빛이 생물에 영향 많이 줍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잘 봐.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빛의 파장. 세 번째, 빛의 일조량. 자, 일조량이라고 하면 낮 시간 뜻하는 거, 낮 시간 뜻하는 거예요. 자, 빛의 세기 갑시다. 자, 빛의 세기는 어떤 영향을 주냐? 여기 보세요. 얘는 다른 색깔. 식물의 잎의 두께를 결정져요. 두께. 자, 봐. 여러분, 빛의 세기가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어. 왜 약하냐면 그늘진 곳이에요. 왜 쓰냐면 그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유독 노란색이 없었구나. 유독 태양빛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유독 여기는 그늘이 져서 잘 안 들어가. 태양빛이 차단돼.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하죠? 얘는 이렇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이파리에 빛이 그냥 숭숭 들어오네? 깊이까지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굳이 이파리 면적이 큰 필요가 없지. 그 다음 얘는 숭숭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두꺼운 이파리를 만들어내요. 잎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빛의 세기가 센 곳은 잎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됐어? 자, 근데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은 어떠냐? 여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빛이 받기 힘들죠. 근데 이파리는 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광합성을 해야만 생산자는 양분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이파리는 노력해야 되겠지. 본인이 한 노력이 뭐냐? 면적을 대빵 크게. 얘는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잘 들어오니까 면적이 작아도 돼. 근데 얘는 내가 노력해야만이 잘 들어와. 그럼 약한 빛이라도 넓은 공간에서 받으려고 면적을 스스로 넓게 만들어요. 그 다음 깊이까지 빛이 못 들어오지. 그래서 이파리의 두께는 얇아요. 이해됐어? 두께가 얇아진다. 그러면 두께가 두꺼울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를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두께가 얇은 애들은 그럼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되죠? 자, 요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똑같은 하나의 식물이야. 하나의 개체야. 하나의 개체. 자, 요렇게 하나의 개체가 있어요. 꽃. 자, 하나의 개체에서 위에 난 이파리가 있고 위에 난 이파리, 밑에 난 이파리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잎은 노력하지 않아도 태양이 잘 들어와요. 얘 그늘져서 잘 안 들어오지. 하나의 개체에서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고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개체에서도 잎의 두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빛의 파장 갈 건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위에다 쓸게요. 이제 잘 봐. 집중해. 빛의 파장과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뭘 보고 싶냐면요. 얘를 보고 싶어요. 해조류. 너네 해조류가 뭔지 알아? 그렇지. 미역, 김, 우뭇가사리, 그 다음에 저기 파래 이런 것들이. 자,
빛의 파장은 해조류에 연관이 있는데 봐봐. 여러분들 파장하면 요거 먼저 항상 떠올려야 돼. 제가 저 왼쪽에 그릴게. 자, 너네 무지개 그릴 수 있니? 제가 그려볼게요. 무지개 이렇게 그리죠. 빨,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노, 초, 파, 남색 없이 건너뛰고 남보 이렇게 되지 않냐? 맞지? 자, 무지개 이렇게 그려. 알아? 다행이다. 얘들아, 무지개 이렇게 그리면 지금 무지개 길이가 무지개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의 길이가 바로 파장이에요. 파장은 이런 뜻이에요. 자, 파장은 빛의 길이란 뜻입니다. 자, 네. 지금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빛이에요. 근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갔을 때 빨간색, 파란색 두 개만 그릴게. 빨간 빛이랑 파란 빛 중에 누가 길고 누가 짧니? 그렇지. 빨간 빛이 길지. 빨간색 빛이 파장이라고 쓸게. 빨간 빛의 파장이 길어. 반대로 파란 빛의 파장은 짧아. 근데 빨간 빛도 파란 빛도 제가 빛이라고 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속력이랑 똑같아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빛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옛날에 파동 때 한번 배웠어. 중학교 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구해요. 자, 봐봐. 빨간 빛의 파장 곱하기 빨간 빛의 진동수가 있겠죠. 이 값이 있고 파란 빛의 파장 곱하기 파란 빛의 진동수가 있겠죠. 자, 이들의 곱, 즉 속력은 어떻다? 같다. 근데 누가 봐도 왼편의 파장이 길고 오른편이 짧지? 대신 빨간 빛은 진동수가 어때야 돼? 그렇지, 작아야지. 파란 빛은 커야지. 자, 진동수가 빛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강력함,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클수록 안 좋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 상식이야. 봐. 요런 거 옛날에 배웠어? 뭐냐면 여기다 써야겠다. 가시광선이란 말 들어봤니? 야, 너네 평상시에 가시거리란 말 많이 쓰잖아. 가시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가능해. 시, 보는 게. 보는,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빛의 선이라는 뜻이에요. 가시광선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거예요. 빛의 색깔 중에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은 7가지밖에 없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자, 그럼 봐. 빨간색보다 바깥 영역을 이렇게 부르겠어. 붉을 적, 바깥 외, 적에서. 파란색, 아니 보라색보다 바깥쪽 영역을 보라자, 바깥 외, 자외선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럼 봐,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발라, 적외선 차단제 발라? 이거지. 얘가 해로우니까지. 왜냐? 파란 빛은, 보라 빛은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빛 에너지라 그랬어? 에너지가 크면 해로운 빛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더 바깥쪽은 더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진짜 해로운 빛이고요. 반대로 빨간 빛은 진동수가 작죠? 해롭지 않은 빛이에요. 빨간 쪽보다 더 바깥쪽 영역은 빨간색보다도 더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해롭지 않은 겁니다. 됐나요? 저거는 상식입니다. 자, 어쨌든 그 빛의 파장이. 봐, 다시. 우리 그러면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다고? 그치? 파란색이 에너지가 세. 에너지. 자, 지금 에너지 보는 거야, 에너지. 왜냐면 파장은 길이는 얘가 기니까. 그치? 자, 에너지 얘가 커. 길이는 얘가 크고. 자, 그래.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건 이런 뜻이야. 여러분, 여기 바다예요. 바다 수면. 여기 표층. 자, 여기에 태양빛이 들어와. 처음에 태양빛은 백색광을 넣어주죠. 자, 백색광을 보내줍니다. 여기에서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 빨간색 빛은 세기가 약하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 얕게 들어가겠어? 얕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간 빛은 얕게 들어가. 그 다음 빨간 빛보다 좀 더 긴 초록 또는 노란 빛은 조금 더 깊게 가겠죠. 그래서 노란 빛은 좀 더 깊게 가요. 그리고 에너지가 제일 센 보라색 또는 파란색 빛은 어떻게 있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 에너지 때문에.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달라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 이때 빨간 빛만 들어가는 요 영역에 누가 사냐? 잘 봐. 녹조류가 살아. 녹색 빛을 띠는 해조류란 뜻이야. 자, 왜 그러냐? 녹조류는 뭘 먹는 애들이냐면 빨간 빛을 먹는 애들이에요. 녹조류는 적색광을 섭취하는 애들이야. 빨간 빛을 먹어. 그래서 녹색이 된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검정색을 입고 왔으면 여기다. 여러분 이거 빨간색이죠? 이게 노란색이죠? 이거 노란색이죠? 얘가 왜 노란색이냐면 백색광이 들어와요. 모든 빛은 얘가 다 먹고 노란색만 여러분 눈으로 반사하는 거지. 봐봐. 얘도 똑같아. 녹조류가 있었는데 빛이 들어와. 그 중에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고 빨간 빛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걸 반사시킨 거야?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녹색이 된 거예요. 됐니? 자, 녹조류는 빨간 빛을 먹어서 녹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지? 다시. 자, 파란 빛을 먹고 사는 애들. 여기. 파란 빛을 먹고 사는 애들. 여기가 홍조류가 살아요. 자, 다시. 홍조류는 무슨 색이겠어? 색깔은? 붉은색이야. 붉은색. 홍조류는 어떤 광을 먹어? 청색, 그치? 청색광을 먹는 거야. 그럼 보세요. 청색광을 먹어. 나머지 반사시켜.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애들이 있냐? 여기는 갈조류가 있어요. 자, 갈조류는 뭐 황색빛을 먹는 애들이에요. 자, 한번 봐. 다시. 깊이에 따라서 파장의 깊이에 따른 파장이 다르게 물에 들어옵니다. 자, 적색광은 조금 들어오고요. 청색광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 사는 녹조류들은 적색을 먹어 녹색을 띠는 거예요. 깊은 곳에 사는 홍조류들은 청색을 먹어 적색을 띠는 겁니다. 됐죠? 이게 파장에 따른 해조류들의 분포예요. 자, 그럼 예시 하나씩 외워야 돼. 녹조류의 대표 예시가 누구냐? 파래기면 파래. 파래 알지? 우리 반찬으로 파래 무침 많이 먹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홍조류의 대표. 여러분 이거 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 김. 여러분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구운 김 말고요. 시장에서 김을 굽기 전을 팔아요. 한 장 이렇게 들고 햇빛에 비춰봐. 붉게 보여요. 알아요? 그래서 파래가 있고 김이 있다. 여기 외우셔야 돼. 오케이. 이게 파장과 생명체의 관계.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일조량 갈게요. 자, 일조량.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일조량이 많다. 오늘 일조량이 많았어 라는 거는 낮의 길이가, 그렇지, 낮 길이가 길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조량이 작다는 거는 밤이 길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낮이 길어질 때, 즉 일조량이 길 때 번식을 하거나 개화를 하는 꽃들이 있고요. 또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고요. 반대로 밤이 길 때 번식하고 밤이 길 때 피는 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기억해도 낮이 길어질 때 번식하는 동물은, 낮이 길 때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있고요. 종달새 있습니다. 밤이 길어질 때 번식하는 동물은 노루 있어요. 그 다음에 낮이 길 때 피는 꽃들은 대다수 우리가 아는 것들이지. 그지? 근데 밤이 길 때 피는 애들 있어.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는 어느 계절일까? 아니야. 야, 너 나 낮길이 길어지는 게 계절이 언제니? 봄, 여름 아니야? 그 다음에 밤 길이가 길어질 때가 언제야? 가을, 겨울이야. 이거는 상식이지.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 어머나. 어머나. 상식이 무너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밤이 길어질 때 피는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와 생물과의 관계를 할게요. 자, 온도와 생물은 춥냐 덥냐 요거 갈 거예요. 자, 동물 먼저 합시다. 동물.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이 있고요.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이 있으니까 추운 지방은 극지방이라고 할까? 한대지방. 그 다음에 더운 지방은 열대지방인 거죠. 자, 한대지방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북극곰, 북극여우. 자, 열대지방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막여우. 자,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생각해봐. 북극여우랑 사막여우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똑바로 저거. 자,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나 그것도 하자. 그리고 그렇지 귀. 자 북극여우는 귀가 이만해. 그리고 뚱뚱해. 그죠? 근데 사막여우는 귀가 이만해. 그죠? 그리고 날씬해요. 왜 그러냐? 뚱뚱한 북극 지방, 추운 지방에 사는 생명체들은 추우니까 몸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피하 지방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털이 발달했고요. 몸의 말단부, 손끝, 발끝, 귀끝이 작아요. 왜냐면 몸의 말단부에서는 열이 빠져나가는 장소예요. 그러면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은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귀가 작고 손끝, 발끝이 작은 거예요. 반대로 사막여우가 귀여운 이유는 귀가 컸잖아. 걔는 몸집이 작아. 피하 지방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귀가 커요. 왜냐면 말단부가 커야 열이 잘 빠져나가요. 됐죠?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야. 한대지방에 사는 식물들은 이파리에 털이 나 있어. 털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식물들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없네요. 그거는 우리는 배우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온도와 생물과 관계도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세히 설명했고 나머지 이제 교재로만 갈 건데 이제 교재 정리합시다. 자, 펜 들으시고 교재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A- 생태계 네모 박스 그리고 밑줄.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체계 밑줄. 자, 바로 이때 표 있죠. 개체부터 가자. 개체 동그라미. 자, 제가 설명하는 거 밑주세요. 독립적 바로 밑에 줄에 하나의 생명체.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체. 자, 개체군 동그라미. 자, 일정한 지역 같은 종 개체 밑줄. 일정한 지역 같은 종 개체 밑줄. 자, 군집 동그라미. 자, 밑줄. 일정한 지역 여러 개체군 밑줄. 일정한 지역 여러 개체군. 자, 생태계는 그냥 냅둡니다. 오른쪽 플러스 1번 보세요. 개체군, 군지, 생태계 있죠? 자, 봐봐. 개체, 거기 사슴 한 마리지? 개체군, 사슴 여러 마리지? 근데 같은 종이지? 군집 봐봐. 사슴 있고, 뱀 있고, 토끼 있지? 생태계, 물 있고, 나무 있고, 공기 있고, 그죠? 네, 다시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냐? 자, 밑줄.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성된다, 밑줄. 자, 생물 요소부터 갑시다. 여러분, 거기 표와 제가 그려드린 벤 다이어그램 거기 있죠? 자, 표랑 벤 다이어그램 전체 네온 박스. 표와 벤 다이어그램 전체 네온 박스. 그러면 생산자부터 갑시다. 표 가는 거예요. 생산자 동그라미. 자, 광합성 밑줄.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양분을 스스로 만든 생물 밑줄. 자, 옆에 예시에 식물은 다 아니까 밑주지만 요거 밑주잖아. 식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자, 플랑크톤 중에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합니다. 다시 갈게요. 소비자 동그라미. 자, 밑줄. 스스로 양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밑줄. 자, 분해자 갈게요. 분해자 밑줄 치자.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에 분해하여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 분해자의 예시에 버섯, 세균, 곰팡이 모두 다 밑줄. 자, 우리 아까 봤습니다.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에 생물 요소에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이들끼리도 상호작용하고 비생물 요소에 환경이 있다, 그지? 얘와 생물 요소끼리도 영향 주고받는다, 그죠? 자, 밑에 내려가서 비생물 요소 있죠? 비생물 요소 밑줄 치고 환경만 밑줄 치세요. 환경. 자, 이제 B-1 갑니다. B-2에 빛과 생물 별표. 빛과 생물 별표. 자, 빛의 세계 동그라미. 자, 첫 번째 점은 그냥 읽어요. 그냥 볼게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가 다르대. 즉, 어떤 생물은 빛이 세야 잘 자라고 어떤 생물은 빛이 세면 못 자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 점이야. 두 번째 점, 별표 치고 밑줄. 별표. 자, 밑줄.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얇고 넓다까지 밑줄. 자,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3번 갑니다. 자,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두께 있죠? 설명 밑줄 치자.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그래서 울타리 조직 동그라미 잎의 두께가 두껍다. 됐지? 두꺼운 이유가 왜라고? 빛의 세가 세. 그러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그럼 두께가 두꺼워져. 맞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빛의 파장 갑시다. 빛의 파장 동그라미 치고 별표. 얘들아 파장에서나 길이라고 파장의 길이라고 쓰세요. 파장의 길이라고 쓰세요. 길이. 빛의 파장 빛의 길이란 뜻이라고. 자 그러면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 밑줄이게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름으로까지 밑줄. 그래서 화살표 뒤에 물결로 비추쳐 바다의 얕은 곳에는 적색 광을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깊은 곳에는 청색 광을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자 오른쪽 그림 있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나와있는 그림 있지? 그리고 제가 그려드린 그림 것처럼 B2가 되는 정도 있죠? 그거 그림도 네모 박스.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녹조류는 녹색빛을 먹는 게 아니야. 적색광을 먹는 거죠? 자 마지막 1조 시간 갑시다. 1조 시간은 그냥 설명만 갈 거예요. 1조 시간은 보시면 뭐 동물의 생식주기와 식물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준다는데 예시 가자. 자, 첫 번째 점이 주죠. 꾀꼬리와 정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진 봄의 원식, 송어와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의 원식. 두 번째 점, 여기 갈 거야. 그 중간에 그 부점이냐? 부점 뒤부터 밑주죠. 코스모스와 나팔꽃은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되죠? 자, 한 장 이제 옆에 가서 온도와 생물 갑시다. 온도와 생물도 별표 하나. 자, 봐봐. 다 예시지? 자, 동물부터 갈게. 자, 거기 첫 번째 점 밑줄.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요. 피하지 방식이 두꺼워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는다. 자, 두 번째 점은 예시 밑줄입니다. 예시.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어떻다? 작다. 있죠? 그거 밑주시면 돼요. 세 번째 점 갑시다. 밑줄. 변온동물은 스스로 체온 조절할 수 없어 까지만 밑주시고 나머지 그냥 읽을게요. 햇빛이나 그늘을 찾거나 겨울이 되면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잔대요. 자, 지금 정온동물과 변온동물이 나왔지? 둘이 뭐가 다르냐면 자, 인간은 정온동물이에요. 우리는 외부가 더워지거나 외부가 추워지면 우리 체온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변온동물은 변해요. 바깥이 더우면 변온동물의 온도 올라가고요. 바깥이 추워지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린 정온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더워지면 그늘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추워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되죠? 자, 식물 적응도 그냥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은 읽을 거예요. 툰드라에 사는, 툰드라는 엄청 추운 지방이에요. 털송이풀은 이미 뭐라고 했어? 털이라며.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수. 여러분 낙엽수가 뭐냐면 단풍이에요. 가을 끝나서 겨울 되면 단풍 다 떨어지지. 왜냐? 추울 때 나무 스스로 겨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는 소나무는 큐티클층이 두껍기 때문에 겨울이 돼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은 그냥 교재로만 할게요. 물과 생물 가자. 동물의 적응. 그래서 그냥 읽을 거야. 곤충은 물 표면이 키틴지로 덮여 있어서 또는 새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기타 등등에서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사막에 사는 포유류, 낙타 생각하세요. 낙타는 오줌을 잘 안 써요. 근데 한 번 싸면 오줌의 양은 적지만 노폐물이 많아서 농도가 아주 짙은 아주 진한 농도의 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혹시 낙타 오줌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에버랜드 가서 나중에 맡아봐. 나도 안 맡아봤는데 맡아본 사람들은 한 2시간 동안 코를 못 쓰겠대. 진짜 독하대 냄새가.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식물의 적은 뭐 물속이나 물 위에 사는 애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물이 많지. 그럼 뿌리가 필요 없지. 뿌리 조직이 발달하지 않고요. 반대로 물이 거의 없는 곳에 사는 친구들은
뿌리 조직이 발달해야 돼요. 토양에 있는 물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물이 없는 특히 사막 지역에서는 선인장 생각하면 돼. 선인장은 잎이 가시지. 자, 이파리가 이렇게 넓으면 우리가 하는 이런 초록 이파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요. 증산작용이 뭐냐면 잎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이 수증기가 되면 식물은 말라 죽어요. 근데 이 이파리가 가시로 변하면 면적이 줄어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증산작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이 이파리가 뾰족한 이유는 이렇다. 있고요.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은 읽어만 봅니다. 그치? 자, 지금 밑에 개념 속속 2개 합시다. 개념 속속 2문제 해보세요. 되게 쉽죠? 무난하는 거? 자, 같이 해봅시다. OX 먼저 가죠. 1번.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종 개체들은 개체군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X. 2번. 동그라미죠? 3번에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해요. 동그라미. 4번도 동그라미입니다. 식물 플랑크톤. X예요. 미안. 동물 플랑크톤이 생산자가 아니죠. 5번에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2-1 갑시다. 한 식물에서도, 하나의 개체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 맞지? 이건 빛의 세기와 관련해서 빛. 자, 이번에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온도죠. 얘는 변온동물이에요. 자, 3번. 새의 알은 단단한 껍질. 얘는 물입니다. 네 번째, 공기예요. 자, 제가 3, 4번은 강조 안 했으니까 1, 2번만 잘 하시면 되겠고. 자, 한 장 넘기시면 72쪽 잠깐 볼까요? 여러분 72쪽 보면 지금 어때? 첫 번째 설명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 빛과 생물의 장애식물과 단일식물 있지? 자, 그거 봐봐. 장애식물 거기 설명에 첫 번째 점에 장애식물 네모 박스 치고 밑줄 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근데 단일식물도 있어. 단일식물 네모 박스 치고 밑줄.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것과 조금 더 자세한 관련된 설명은 다음에 합니다. 내실 때. 자, 마지막 온도와 생물 그림 볼게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만 구분할 거예요. 지금 북극여우가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크지? 그리고 귀가 어때? 작지? 꼬리도 짧지? 아니, 꼬리는 안 짧은 거 같네? 짧고 꼬리가 어디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 다음 몸이 더 크죠? 그죠? 왜 그러냐? 북극여우는 피하 지방이 발달했고요. 열이 빠져나가는 몸의 말단부가 작은 겁니다. 사막여우는 반대죠. 되나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옆 페이지에 여기 73쪽이죠? 73쪽에 지금 1번부터 뒤에 1등급 도전 4번까지네요. 4번까지. 그러니까 73, 74, 75 여기 문제 다 풀고 갑시다.